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서 최신 영상을 가장 빨리 확인하세요. 제이슨 코벳 사건. 아이들의 보모와 사랑에 빠진 남자. 고향으로 돌아가 두 자녀를 데려가려던 제이슨 코벳은 결국 그 계획이 그가 신뢰하던 사람들에 의해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과연 제이슨 코벳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사건의 배후에 있는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몰리 마틴스는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네 자녀 중 둘째이자 유일한 딸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몰리를 똑똑하고 사교적이며 다소 고집스러운 성격으로 묘사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노래와 춤을 좋아하고 독서를 즐겼다고 합니다. 어른이 되어 몰리는 매력적인 외모와 체형 덕분에 모델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클램슨 대학교에도 입학했지만 건강 문제로 오래 다니지 못하고 중퇴했습니다. 2007년에 몰리는 키스 맥인과 교제했고 1년 후 임신했으나 유산을 겪고 약혼에 이르렀습니다. 2008년 3월 키스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리는 그와의 관계를 끝내고 아일랜드로 이주하게 됩니다. 온라인 광고를 통해 아일랜드 리머릭에 있는 남자가 아내를 잃고 두 아이를 돌봐줄 보모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이 보모 일자리는 당시 몰리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난 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던 몰리는 아이들 덕분에 삶의 목적을 다시 찾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34살의 몰리 마틴스는 아일랜드 리머릭으로 이주했고 고용주는 당시 32세의 제이슨 코벳이었습니다. 제이슨은 3살 반의 잭과 1살 반의 세라라는 두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세라가 몇 개월 되던 때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이슨은 8남매가 있는 노동계층 가정에서 자라 어릴 때부터 야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덕에 기계 운영자에서부터 국제 포장회사의 공장장으로까지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몰리는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오빠들을 돌보고 이웃 아이들을 봐주며 사촌 동생들을 보살폈습니다. 리머릭에 도착한 후 몰리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세라가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잭도 이를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제이슨과 몰리 사이에는 곧 로맨스가 피어났습니다. 너를 만나 사랑하게 된 것이 나만큼 너에게도 행복한 일이었으면 좋겠다. 제이슨은 몰리가 도착한 지 몇 주 후에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이슨과 몰리는 2010년 발렌타인데이에 약혼하고 2011년 6월 몰리의 고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그해 여름 제이슨의 새로운 업무 배치로 인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로 이주했습니다. 제이슨은 부진한 성과의 공장을 새롭게 개선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데이비슨 카운티 교외의 넓고 조용한 땅에 위치한 방 4개짜리 대형 주택에 거주했습니다. 몰리는 남편의 두 자녀를 돌보고 그들의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청소년 수영팀을 지도했습니다. 몰리의 부모님도 가까이 살았기에 자주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제이슨 코벳과 몰리 마틴스는 행복한 가정을 이룬 완벽한 부부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8월 2일 밤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몰리의 아버지 토머스 마틴스가 경찰에 사건을 신고한 것입니다. 자정 무렵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이슨은 머리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숨진 상태였습니다. 토머스 마틴스는 연방수사국 전직 요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딸의 집에 묵고 있던 토머스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큰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토머스는 침대에서 일어나 손자에게 사주었던 야구 배트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딸과 사위의 방에서 소리가 들리자 토머스는 곧장 방문을 열었고 그곳에서 제이슨이 몰리의 목을 감싸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토머스는 사위에게 딸의 목을 놓으라고 했지만 제이슨은 계속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이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몰리를 죽이겠다고 계속 협박하자 토머스는 야구 배트로 사위를 계속해서 때렸습니다. 제이슨이 움직이지 않자 그는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몰리는 조사팀에게 사건 당일 밤 제이슨의 딸 세라가 악몽을 꿔서 남편을 깨워 아이를 달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고 있던 제이슨은 짜증을 냈고
두 사람은 말다툼을 시작하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세라는 이 진술을 계모인 몰리가 말한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토머스는 첫 번째 타격이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제이슨을 더 화나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제이슨은 배트를 잡아채며 토머스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몰리는 이때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제이슨의 머리를 내리쳤고 토머스는 위협이 사라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배트로 계속 제이슨을 때렸다고 합니다. 경찰이 몰리에게 침실에 돌을 두었던 이유를 묻자 몰리는 아이들과 함께 그 돌에 그림을 그리려고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토머스의 진술은 몰리의 이야기와 일치했습니다. 토머스는 배트를 몇 번 휘둘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으며 몰리와 토머스 모두 사건 당시 제이슨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검 결과 제이슨의 머리에는 12번의 타격으로 두개골에 여러 군데 균열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2%로 술에 취했다고 보기에는 낮은 수치였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망 후 시간이 지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과의 인터뷰에서 몰리는 제이슨에게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입은 상처로 인해 몇 번 병원에 간 적이 있었지만 의사에게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토머스가 자기 방어를 위해 제이슨을 공격했는지 혹은 고의로 살해했는지 그리고 이 공격에 몰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제이슨 코벳이 사망한 후 당시 10세와 8세였던 그의 아이들 잭과 세라는 두 차례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두 아이는 아버지가 분노 조절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아버지와 계모 몰리 마틴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몰리는 남편의 학대가 점점 심해졌다고 주장했지만 그녀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떠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몰리는 남편에게 잭과 세라를 입양하겠다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몰리는 남편의 학대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그 아이들은 생물학적으로 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언제든 데려갈 수 있었다라며 제이슨이 자신이 잭과 세라의 친모가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자신을 억제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몰리와 제이슨 모두 결혼 생활 중 자녀 양육권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했습니다. 제이슨은 이혼 시 몰리가 자녀 양육권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지 못하게 하려는 입장이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토머스 마틴스가 자기 방어를 위해 사위를 공격했는지 혹은 의도적으로 살해했는지 그리고 몰리가 이 공격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몰리의 얼굴에 혈흔이 튀어 있었지만 그녀의 손과 잠옷에는 혈흔이 묻어 있지 않았고 토머스가 입고 있던 셔츠와 바지에도 피가 묻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몰리의 목에는 외부 충격의 흔적이 없었지만 부녀는 모두 제이슨이 몰리의 목을 조르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의학 병리학자에 따르면 제이슨은 최소 12번 머리를 맞았으며 이로 인한 두개골 균열은 큰 높이에서 추락하거나 자동차 충돌 사고 시 발생할 법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혈흔 분석 전문가에 따르면 제이슨은 바닥에 쓰러져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몰리 부녀의 행위가 정당 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의심했습니다. 더 깊은 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시신이 사망 직후의 상태에 비해 차갑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토머스와 몰리가 9.21에 전화를 걸기 전에 경찰에 진술할 이야기를 정리하느라 시간을 지연시켰다고 추정했습니다. 법정에서 토머스는 딸의 몸에 멍자국을 본 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제이슨이 몰리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목격한 적은 사건 당일 밤까지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몰리가 남편에게 목을 졸랐다고 주장한 유일한 증거는 사건 현장에 도착한 의료진에게 그녀가 목이 아프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조사 초기에 잭은 아버지가 계모를 자주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아일랜드로 돌아가 가족들과 지내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모가 자신에게 그렇게 진술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내내 몰리는 전 남편의 두 자녀에 대한 사랑을 주장했습니다.
제이슨의 가족은 제이슨이 아일랜드로 돌아가 두 아이를 데려가려 했다고 수사팀에 말했습니다. 수사팀은 몰리와 토머스가 두 아이를 잃고 싶지 않아 제이슨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제이슨이 사망한 후 몰리는 그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며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몰리는 제이슨의 여동생 트레이시 린치보다 자신이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살인사건 후 몇 주 만에 트레이시와 남편이 양육권을 확보했습니다. 패소했지만 몰리는 여전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2016년 1월 몰리와 토머스 부녀는 2급 살인 혐의로 각각 24,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4주간의 재판 끝에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리와 토머스는 제이슨을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살아남은 두 사람만이 알지만 세 사람 중 한 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